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7일 일요일 오전 8시 28분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인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조야 인사들과 나눈 이야기가 연일 한국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대북 협상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비건 씨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키워서 잘 아는데 어머니 말과 아버지 말이 다르면 아이가 혼란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북한을 다룰 때 미국과 한국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특히 한국이 너무 앞서가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민주당 하원 의장, 미국의 정치판에서 랭킹 2위의 권력을 가진 이 낸시 펠로시와 만나서는 이게 뭐가 엇박자가 되어가지고 좀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희상 씨가 한자 고사성어를 써서 이 액자를 만들어서 주었는데, 액자가 아니구만요. 이렇게 그냥 종이에 쓴 것을 전해주었는데 그게 사진에 나왔어요. 그 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만절필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황하는 굽이쳐서 결국은 바다로 들어간다는 뜻이긴 하지만은 한국에서는 조선조부터 그 용어는 유명한 용어입니다. 선조라든지 송시열이라든지 이런 사대주의적 정책, 친명주의자들이 가끔 쓰는 용어인데 오로지 명나라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는 다짐입니다. 심지어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한국의 선비들은 오랑캐인 청나라가 못마땅하다고 해가지고 망한 명예에 계속 충성을 바치면서 이 구절 만절필동이란 말을 저기 바위에 새겨가지고 사대주의를 다짐했던 그 글을 왜 펠로시한테 주었습니까? 그러면 펠로시 보고 당신도 우리처럼 중국에 충성을 하라는 그런 암시인지 하여튼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낸시 펠로시가 직설적으로 트럼프는 지금 북한 핵에 아무 관심이 없다. 쇼만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는 실패하고 있는데 남한의 무장 해제는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대표단 중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끼어 있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나마 자신은 펠로시 의견과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나경원 대표가 지난 14일 이 대학 조지타운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대학원에서 강연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당히 비판하는 내용이니까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 한국의 야당이 워싱턴에 가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회담에서 북한에 지나친 양보를 하게 되면은 북한 비핵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협상을 진행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건 아주 핵심적인 지적을 했네요. 북한의 비핵화냐 아니면 한반도의 비핵화냐 아니면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냐 이 용어에 대한 규정이 없이 비핵화하니까 트럼프는 북한의 핵폐기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한미동맹 문제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거기에서 그거로 갈리는 이것 해결 없이는 협상을 진행해봤자 또 혼란이 가중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어 한미 양국 모두가 북한에게 협상 주도권을 내주고 있다.
이 한미가 한 통속이 돼야 되는데 서로를 견제를 하니까 북한만 유리해지고 있다. 이것도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하여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북한은 워싱턴 DC를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이제 북한 비핵화는 난제 중 난제가 되었다.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만을 믿고 종전선언까지 논의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북한 핵폐기 이전의 종전선언 논의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 핵무장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석되지 않을까요?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은 핵무장을 하든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겠구나. 한반도에서 핵 대 핵의 균형을 만들려고 하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일본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암시를 준 점에서는 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한국당 방미단 대상의 전문가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가지고는 계속 트럼프를 비판했네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대 부족에 따른 의구심과 걱정이 생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1차 미국 회담의 실질적 결과가 부족하여 제2차 회담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시간적으로도 압박이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톱다운 방식의 협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 북한이 클린턴과 부시 전 대통령에게도 제안한 방식인데 그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그걸 받음으로써 톱다운 방식, 즉 위에서 결정을 해버리고 아래 실무자들은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북한에 끌려가는 이런 톱다운 방식은 위험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어서 제2차 미북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 전환을 고려하게 될 것이며 미북 관계뿐 아니라 한미동맹과 남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국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새로운 전략적 사고와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1차 회담 이후 실질적 비핵화 노력 없이 핵 보유를 천명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 연기한 것은 한미동맹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북 군사 합의 채택 이후 한국의 안보 공백 위험성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야당의 책임 있는 사람이 워싱턴에서 하니까 워싱턴의 관리들이 경청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파워 엘리트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을 경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평론가라든지 전문가들 의견보다는 정치인은 역시 정치인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경원 씨의 이런 아주 논리정연한 이야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북한은 비핵화가 아니라 한국의 무장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미국 의회 내에서도 한국 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경원 씨는 펠로시를 만난 자리에서도 자기는 펠로시 의견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때 상황이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 편이고 나경원, 펠로시 두 사람만이 트럼프를 비판하고 김정은을 비판하는 이런 일종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상징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 줄 정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안전을 보호하는 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트럼프도 지금 김정은에게 속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입장에서는
한국당, 그리고 미국에 있는 민주당,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언론 전문가들, 이 사람들과 연대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을 만들어야 돼요. 특히 2월 28일 발표가 난 직후에 이 세력이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이 삼각 이 유착 구도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